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90.82에 마무리되었고요. 2.41%의 이틀 연속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세미 양산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소화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거시 쪽에서도 S&P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전반이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테슬라 유럽 판매가 4월에도 폭발적으로 반등했고, 프랑스에서는 무려 세 자릿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번째로는 반대편에 있는 BYD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8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테슬라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주가는 왜 다시 $40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봐야 되는지 AI 회사로 봐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유럽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월 테슬라 등록 대수가 프랑스에서 무려 112%가 상승했고, 덴마크에서는 102%, 네덜란드에서는 23%의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치인데 이 수치가 왜 의미가 있냐면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유럽에서 테슬라 연간 판매가 줄어들었고, 특히 2025년에는 이 판매 증감률이 마이너스 27%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반감이 직접 구매 거부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줄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것이고, 1분기에는 이미 유럽 전체의 판매가 45%가 늘어나고 있고요. 4월에도 그 흐름이 점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고, 올해 2월 28일 이란과 미국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시작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가면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브렌트유 기준으로 $108에서 $11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유럽 소비자들 역시 기름값의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 전기차 시장 전체가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 구도인데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의 FSD이고, 지난 4월 10일 네덜란드 차량 관리청인 RDW가 테슬라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잠정적인 승인을 내렸고, 현재 유럽 연합 전체의 승인을 위해서 유럽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EU 차원에서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경쟁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수익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유럽 등록 추이가 1월부터 뚜렷하게 V자를 그리고 있는데, 2024년 하반기, 2025년 내내 지속되고 있던 하락의 추세는 올해 1분기부터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진짜 테슬라의 경쟁력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환경이 만들어준 반사이익인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같은 날 나온 다른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BYD 관련 뉴스입니다. BYD는 4월 전체 차량 판매 대수가 32만 1123대를 기록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5%의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판매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이번 달만이 아닌 이 8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하고 있고, BYD 역사상 현재 가장 긴 하락 구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기록은 6개월이었는데 이제 8개월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BYD의 주력은 중국의 내수 시장인데,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 전쟁은 매우 심한 상황이고, BYD의 저가 라인업을 다른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가격을 현재 지키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정부 보조금의 축소까지 겹쳤고, 결국 올해 1분기 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55.4%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의 해외 판매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4월 해외 판매가 13만 대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YD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빠지는 것을 해외에서 메꾸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국내 하락분을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현재 BYD는 2025년 9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2026년 목표는 해외에 15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테슬라와 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BYD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긍정과 부정 양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고 있는 두 개의 뉴스를 같이 놓고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오른 건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준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란 전쟁이 만들어준 유가 환경은 단기간에 해소될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가가 다시 빠르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유럽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찾는 이유가 감성에서 경제성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안정적인 수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충동 구매보다 계산 위에선 구매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FSD의 전체 승인이 정말 EU에서 이루어진다면 소프트웨어 구독 수익이라는 이 새로운 마진도 유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좋게 봐야 되는 것은 덴마크에서 테슬라가 현재 샤오퐁에게 역전당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BYD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으며, BYD가 유럽 해외 판매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상황에서 현재 테슬라에게는 아픈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BYD가 중국 내수에서 밀리면 밀릴수록 그 역량은 유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BYD의 해외 판매가 35%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게 되면 오늘 390.82로 마감했는데, 불과 2주 전 370대에서 점점 400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왜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 오늘 나온 유럽 판매 데이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유럽에서 판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BYD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유럽의 판매가 좋아져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라면, 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의 PER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자동차 판매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옵티머스는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재 분기 어닝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테슬라의 자동차 인도 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여기까지만 한다면 테슬라를 정말 반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냐 AI 회사냐로 양분하는 것은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확한 표현은 테슬라는 자동차와 로봇을 팔고 있는 AI 회사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AI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테슬라는 올해 자본 지출을 25빌리언 이상으로 잡고 있고, 그 돈은 AI 학습의 인프라와 칩의 설계, 또 사이버캡의 생산과 옵티머스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동차로 돈을 벌어서 AI와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 투자가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사이버캡에서 그 가능성을 보고 테슬라 옵티머스에서 이후에 테슬라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주가를 움직이는 시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동차 판매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데이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론이 틀렸다라는 좀 재미있는 팩트가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미디어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너무 나갔기 때문에 유럽 소비자들은 절대로 테슬라를 안 살 거라고 말했고, 테슬라 불매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논조는 2024년, 2025년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 기간 동안 유럽의 판매가 하락한 것이 데이터로 나왔으니 언론의 분석이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숫자를 보게 된다면 프랑스에서는 112%, 덴마크에서는 10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 보이는 차는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현재 광고도 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싫다고 말해도 전기차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 소비자는 직접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기름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싫으니까 나는 계속 비싼 기름을 넣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소비자보다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이 소비자가 더 많다는 게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회사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이 말이 오늘 유럽 판매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름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테슬라가 사이버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이런 환경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 거라 생각하고, 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 차량을 공유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는 올해 어닝콜에서 이 테슬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고, 이 말은 자동차 회사로서의 CEO가 아닌 AI 회사로서의 CEO가 하는 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유럽 판매 반등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돈을 쓰는 곳은 자동차가 아니라 AI와 로보틱스라고 생각하고요. 이 테슬라가 실제로 가려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리가 좁혀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지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